아침 일찍부터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진 우리 녹색 도시로 탈바꿈한 내 주역이신 우리 남유진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63회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좀 읽겠습니다. 과수원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선산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대구로 오신 것 같습니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22회 행정고시를 하셨네요.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젊은 시절에 지금부터 4, 5년 전이니까 청송 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권을 넘나들면서 실세로 이렇게 행정수석도 하시고 수석실 행정관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경력을 쌓으시고 구미시장으로 민선 4, 5, 6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고 또 책도 좋아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서울문학인 신인상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 고대 박사학위 논문 교재로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미국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도 집필을 하셔가지고 베스트 책자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서로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군 시장 남유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먼저 이른 아침에 아시아 포럼 20일 우리 대구 경북의 중견 기자분들이 모이는 정말 유일한 이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번에도 한번 아시아 포럼 20일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들 초청해 주시는데 특히나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변태석 이사장님 함께 해주시고 늘 후배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저는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수 초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최장수 박계일 두 분 우리 공동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정구 대구경북 언론인회 우리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에 우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홍보협력국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대변인 역할입니다. 거기는 공보관이 없고 제가 이제 공보관 역할을 같이 겸임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변인 출신이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뵈면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식구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좀 예쁘게 좀 봐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맞이한 선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내년 6월 13일 우리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또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아마 특히 우리 경북 경우에는 지사님이 3선으로 끝나고 하는 중요한 리더십의 변동식이 각 시군도 그러라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면 늘 그렇듯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난 11년여 동안에 구미시장으로서 공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하나의 도시를 시장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얼마의 세월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제가 한 10년 정도는 필요하더라, 이런 답변을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 10년은 그냥 10년이 아니고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흐르는 세월이야 보통 세월이라고 그러죠. 시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 저는 연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사람에게 보탠다면은 경륜, 이렇게 해서 좀 높인 말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12년 봉직했던 이 시간을 연륜이라는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륜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어떤 시장으로서 일하면서 간절함과 또 열정과 또 끈기,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 감히 연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미시를 갖다가 그린 시트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정을 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그만 도시의 시장입니다만은 소위 지도자라면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인기의 영합하는, 늘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현명한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24시를 지나서 25시를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사 잘 짓는 아주 정말 참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농부는 밭을 갈 때도 먼 산을 보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앞만 보고 가면은 이 고를 타도 삐뚤삐뚤해서 못 선대요. 그러니까 먼 산을 보고 가는 노련한 농부, 일 잘하는 농부, 저는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시대 우리 태종과 또 정도전 등하는 뛰어난 군주와 또 경세가, 이런 분들을 역사적으로 많은 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요건은 첫째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 비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 이건 뭐 행정 용어입니다만은 어떤 그 풍부한 인맥이라든지 또 재원 조달 능력이 뭐 결국은 중앙의 예산 따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뭐 끊임없는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 또 유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뭐 긴밀한 협조, 협력, 또 타협 등등. 그리고 두둑한 배짱과 또 강력한 업무 추진력, 그리고 또 뭐 금상첨화로 뭐 앞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까지 있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세월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미시에 그동안에 제가 우리 1600 공무원 또 4.13만 시민 모두 함께 이렇게 했던 조그만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대구 경북의 사실은 경제 창구죠. 저희들과 또 우리 포항, 또 대구, 또 경산 뭐 등에서 이 제조업을 하는 이런 공업 도시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미는 또 최첨단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전자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저희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저희들 깜짝깜짝 놀라죠. 사실은 바로 그냥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근데 최근에 저희 구미 경기는 지금 좋은 국면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9월 말까지 총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한 14%가 늘었고요. 지난 9월달, 그러니까 지난 9월, 작년 9월 비해서 금년 9월 수출액이 34%가 급증을 했습니다. 뭐 보통 후반기 가면은 수출이 좀 느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도 말 되면은 한 20% 이상
수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 수출 목표 260억 불은 무난하게 달성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보통 인구를 뭐 경기 회복이나 어떤 도시의 성장에 보통 바로메타로 많이 잡습니다. 지난 8월 달에 595명이 늘었고요. 또 지난 9월 달에 지난달에는 506명이 늘었습니다. 두 달 동안에 1101명이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 인구는 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미에 뭐 여러분들 대구도 그렇고 이 경기가 우리 구미 경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에게도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했던 몇 가지 한 7개 하는 걸 간단히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2008년도부터 국가5공단이라는 300만 평을 제가 우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고 해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조성이 되고 분양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산업 다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자,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많은 산업군이 이제 구미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탄소 섬유 산업이라든지 또 국방 산업, 그리고 또 전자 의료기기 산업, 또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우리 광학 산업, 요새 LG노텍에서 많은 카메라 모듈 만드는 문제, 그것도 그 외에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중간에 분리막이 다 구미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우리 LG로 대변되는 우리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하고 우리 텔레비 외에 많은 산업군이 지금 구미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1년 동안에 15조 4천억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체는 2006년도 1600개였는데 지금 3200개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도시도 이 님비 현상은 우리 지방행정,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님비 현상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이런 님비 현상을 구미는 깨끗하게 다 극복을 했고요. 또 사실은 재임 중에 너무 핫 이슈이기 때문에 다루어서 별로 득볼 게 없는 그런 이슈가 바로 님비 현상 대표적으로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화장량입니다, 여러분. 구미가 화장장이 없었어요. 그런 늘 우리 김천이나 뭐 이웃 도시 참 서름 받아가면 했습니다만은 제가 3년 11개월 만에 화장장을 준공을 해서 작년도에 오픈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우리 구포 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삼동 백현 쪽으로 해서 앞으로 뭐 100년 동안에 쓰레기 매립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매립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하루에 200톤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 해서 3대 우리 님비 현상과 관련되는 시설을 준공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시 이미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이미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저는 가히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미라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공업도시, 뭐 좋게 말해서 공업도시고요. 회색, 꿀떡, 뭐 이렇게 표현되는 뭐 생업 때문에 제조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우리 녹색, 친환경, 그린시티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아마 대구도 아마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다 완공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요. 저희들은 10년 동안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정확하게 했고 지금은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달에 2016년 12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2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시티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구미의 이미지를 그린시티로 바꾸는 대단한 막을 작년에 저는 거뒀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말씀은 구미 이미지입니다. 역시 이 사고 뭉치 도시,
뭐 옛날 뭐 페놀 91년도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2012년도 부산 노출 사고 등 해서 뭐 사고가 빈발하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만은, 지난 9월 15일 날 우리 구미가 스톡홀름 그 스웨덴에 있는 본부가 있었기다만은 ISCCC로부터 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시민을 모으고 많은 시민들 모인 가운데 우리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제조업이나 뭐 공업도시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인간이 정규여건 좋은 도시에 인간답게 사는, 결국은 인문학 도시로의 어떤 지향점도 저는 동시에 추구를 했어요. 이게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하는, 이게 이제 11년째 저희들이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원조가 어디냐면은 미국 시애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시애틀 도서관하고 구미시하고 MOU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입니다. 현재 저희 구미에 인구 43만 도시에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포 도서관은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7개 도서관이 구미에 들었습니다. 현재 열람석 수 기준으로 전국 1위고요. 장서 수는 지금 전국 3위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그래서 이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구미 시민들하고 뭐 사실은 좀 성숙한 도시, 참 품격 있는 도시, 격이 다른 도시,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도서관 도시입니다. 구미는. 그리고 7번째는 우리 11년 연속 우리 복지행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합니다만 우수 지자체로 연속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 취임한 해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제 지정을 또 만약 받으면 12번째 연속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 저는 봅니다. 이상 우리 7가지 구미시의 저와 또 우리 시민 모두 함께 이룩한 조그마한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공업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바뀌어서 행복한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이미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구미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질문과 토론으로 한번 이어보면서 진짜 살고 싶은 도시인지 아닌지는 한번 우리 기자들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 하실 분 누구 계시면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가장 궁금한 거는 도지사 출마 관련한 것과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공식적으로 출마를 언제 선언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출마를 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내가 도지사로서 적임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은 그거는 별도의 또 정치 일정에 따라야 됩니다. 출마 선언. 그리고 또 출마 선언은 뭐 지금 제가 현재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구미시장으로서의 뭐 아름다운 마무리, 이게 또 현재로서는 저한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또 다음 정치 일정에 또 맞춰서 제가 출마 선언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은 뭐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곤란하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구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저는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출마 선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포부도 밝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예, 뭐 현재로서는 그래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연이어서 질문 한번 하시고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적임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어떤 그 요건, 그건 뭐 역사 동서 고금 통해서 또 지도자를 해야 될 덕목을 저는 뭐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덕목을 최대한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경상북도로 본다면은 도지사고요. 또 시군으로 보면은 뭐 시장 군수가 돼야 되고,
또 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의 도지사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자의 요건.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어떤 그 도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넓은 포부, 또 넓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뭐 어떤 해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현안을 꿰뚫어 보는 그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죠.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또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인데, 그런 중앙의 엄청난 인맥이라든지 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뭐 내역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고 경북도로 보면은 뭐 도지사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난 12년 동안에 제가 구미시장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루어 남유지가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다는 거는 뭐 아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저 스스로 보면은 좀 뭐 외람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지사가 되면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임기 동안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제일 답답하게 느끼시는 것, 당면 현안이 어떤, 요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뭐가 잘못됐다, 요거 딱 한 가지씩만 집어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걸 봅니다.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경제. 우리 뭐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뭐 옛날 7%, 뭐 10% 성장할 때에 비하면 지금 뭐 2.5% 됩니까? 지금 아마 2%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한데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고 어느 지역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경북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뭐 경산, 뭐 등 영천 뭐 등에서 이렇게 주변 도시들이 같이 이제 이거는 공업적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조업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활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 문제 이래 맞물리면은 이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북의 경제 활성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그거예요. 15조 4천억 뭐 투자 유치를 했고, 또 국내에 제가 건전하게 다니면서 뭐 많은 지인들도 있고 해서 저는 외국에 나면은 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들 뭐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저는 제1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에. 그리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농업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요. 뭐 우리 저쪽 동해안에 가면 수산업 뭐 전체가 발전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저는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만약 하나 더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이슈되는 게 이제 고령화 문제, 또 뭐 인구 감소 문제, 이게 지금 뭐 건문도의 인구 출생아 지금 40만으로 떨어지잖아요. 39만 되고 그러면은 뭐 2050년 되면 한 280만 정도 우리 인구가 준대요. 대한민국 인구가. 근데 경북이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지방 소멸 그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인구 증가 문제. 시골 하다 먹고서 뭘 하겠다는 그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바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정적인 그 시스템 변화,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23개 시군 위에 경상북도가 존재해서는, 경상북도는 지금 지방정부라는 개념보다는 의무 행정기구에 가까운 그런 지금 형태를 많이 띱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 3대 요건이 주민과 공무원과 영토인데, 공무원만 지금 수천 명 있다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은 내년에 분권형 기획이 어떤 그 컨텐츠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계획은 좀 안 해보시는지. 그리고 옛날에 보시면 박성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기능이 뭐냐? 네.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했습니다. 네. 지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죠. 저는 늘 그런 이슈를 늘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지방행정 전문가잖아요, 제가 내부에도 또 오래 있었고, 이런 또, 지금 현재 마침 이제 지방 분권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아주 뭐 저는 지금 새가 이거 달구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좀 잘 좀 벼려서 멋있는 분권 국가를 저는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뭐 언론에서 보니까 중앙지방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말자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바람직하려면은 구미시 정부라고 해야 됩니다. 중국에 가면 전부 다 인민정부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구미시가 운영하는 뭐 각종 관용차에도 그냥 구미시로 돼 있어요. 그냥 구미시에 뭐 구미시가 다가 구미시가 아니고, 그냥 구미시 뭐 정부라든지 그런 어떤 그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하고 이 광역시하고 그 도하고는요, 방금 우리 이제 본부장님 정확하게 지금 그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이나 이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부세는 보면은 도도 가고 시군도 가는데요. 광역시는 구청에는 교부세가 안 가요. 못 줍니다, 좀 주고 싶어도. 그래서 광역시로밖에 또 안 가고 해서 거의 대부분 행정관장을 광역시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권한이 제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경북도는 분명히 시군과 다른 별도의 뭐 영어로 다 티역하는데 티역 자체가 다릅니다. 업무 분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일을 하면서 법에 정해진 업무에 정확하게 이제 분장이 가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 최종 결정권이 도로가 뭐 이런 게 뭐 있는데, 다만 도가, 이건 경북도뿐만 아니고요, 경남도하고도 시군하기 문제고, 도가 100% 시군을 광역시처럼 모든 행정을 관장해서 사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80~90% 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또 도는 예를 들면 지방 재정법이나 뭐 등등 법에 따라서 하는 그 관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23개 시군을 전체 통화를 하는 건 물론 뭐 경북도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방 분권 국가로의 어떤 그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 구청장 협의회 제가 공동 대표로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분권 개헌 관련 그 용역 보고도 하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게 뭐냐, 이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광역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과연 기초로 가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기초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헌법학자나 또 지방자치 뭐 전문가들은 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결국은 시군 위주의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우리 도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연히 또 광역도가 하는 거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그 도지사가 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도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북은 우리 낙동강 700리가 있고요. 또 백두대간, 또 우리 저 낙동 정맥에서 800리 좀 산으로 돼 있고, 동해안이 한 1300리 해서 동해안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물, 산, 이 바다 이거를 통하는, 이건 제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이 각 시군을 이렇게 아우르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연결고리를 좀 만들자. 예를 들면 축제를 만들어도 좀 이래 연속해서 어떤 연계구조, 하나의 경북이죠. 하나의 경북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우리 낙동강 축제를 해도 저 위에 봉화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다든지, 또 우리 백두대간 낙동 정맥을 통해서 한다든지, 동해안권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
이건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2,800리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2,800리고 다 합치면은 2,800리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경북을 만들자 하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질문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 뜻에 23개 시군이 별개고 도가 그렇게 뭐 별로 하는 게 없지 않는 그런 뜻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럼 같이 힘을 합치는 거죠. 하나의 경북을 위해서 서로가 이 법으로 뭐 막 통합을 하고 강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가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지사가 되시면은 네. 그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통화하는 어떤 통합의 당위성이 나오면은 네. 통합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 왜냐하면 그건 부산하고 경남이 그 분리된 거하고 예. 대구 경북이 분리된 게 차원보다는 지금 현실이 다릅니다. 대구 경북 예. 부산하고 경남은 자리 구조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네네네. 대구 경북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예, 저는 통합하는데 대찬성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요. 합해봐야 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구는 뭐 저희들 그 1인당 GRDP 늘 뭐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잖아요. 구미가 우리가 2013년 말 기준에 해서 6만 4천 불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1위에요, 우리가. 대구시가 늘 여러분들 언론에 뭐 보도대로 보면 지금은 얼마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0,000불 아마 1,000원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불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뭐 예를 들면 30-40%는 대구, 또 30-40%는 서울. 이거 이제 구미는 한 30-40% 떨어지고 3분의 1씩. 이런 아무 대체로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구미에서 많은 우리 그 소득들이 결국은 대구 와서 소비가 되고 우리 대구 경제도 같이 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마찬가지 포항도 안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뭐 겨우 인구 500만이에요. 500만. 500만 뭐 광역 단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가 뭐 도시 하나가 뭐 700~800만 보통인데요. 그래서 저는 통합되는 문제 이슈가 나오면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정서로 돌아가는 거죠. 저희들은. 예, 조영국 우리 저 매일일보 본부장. 시장님 그 취소원 이전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도 갖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임기 중에 그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또 어떠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 임기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구미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남시장 이 문제에 손을 떼라고 그러잖아요. 저보고. 근데 지금 아마 취소원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취소원 문제를 구미시장이 해결하고 대구시장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단순화된 보도 같고요. 그게 뭐 개인 기업하는 분이 사장이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구미 시민에 뽑아준 사람이고 구미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저는 뭐 어떤 집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구미 시장이 야 그러면 우리 대구 취소원 뭐 하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뭐 답변이 되는 거예요.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럼 우리 저 김선한 우리 저 대경 언론인회 사무총장님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예. 좋은 포럼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제 경북도지사 하면은 경북도의 도백이 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전에 취소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구 그 통합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좀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북 도백이 되는 데는 대구 시민들의 스포터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대구 경북이 하나의 상생의 차원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그 취수원이라든가 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통합 이전의 그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대구 경북이 어떻게 상생으로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 요 문제는 오늘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구 공항 뭐 통합 이전 문제는 아마 대구도 뭐 서로 이론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론이 많죠. 그래서 뭐 통합 이전 용어도 거의 뭐 공시화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또 일부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보내는 측에서야 알짜배기 놔두고 군사공항만 보냈으면 싶을 것이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군사공항은 빼고 민간공항만 왔으면 뭐 했을 것이고 뭐 그렇지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는 아마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해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통합 이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지금 뭐 경북에도 여러 시군이 지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고 해서 그거는 충분히 그 시군이나 또 이해관계 당사자분들 등등 하면은 뭐 경북이 뭐 구태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구에서 이제 통합 이전 할런지 뭐 하는 이런 문제 이론에 있는 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상생 문제는 이거는 뭐 늘 얘기를 해왔죠. 저도 뭐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다녔고 해서 대구가 낯설지도 않고 또 대구는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14살 때부터 대구에 있었으면은 뭐 대구는 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그 어떤 대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그걸 독단적으로 뭐 어떻게 그래 말씀드리기는 참 대단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시민들 또 우리 현재 우리 민간 그 추진위원회 해서 우리 대구시와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결론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총리실에서도 지금 실무자들 간에 서로 논의가 오가고 해서 아마 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또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 과합 지시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걸 이제 양 시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제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뭐 저는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만약 통합의 문제가 있다면은 뭐 전번에 그렇잖아요. 마산 뭐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고 통합 못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도 뭐 전번에 다른 도시들과 통합 문제도 나오고 근데 기초만 통합한다는 부분은 없어요. 광역도 통합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세부적인 절차는 또 동의 논의가 되고 또 뭐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로 하고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입니다. 사견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은 우리 부장님. 예.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는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희준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뉴스 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그리고 민족중흥관이 있고 또 새마을 테마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유물관을 더 만들겠다 해서 지금 구미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운영비가 수십억이 들어간다. 매년 7, 80억 이상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건 결국 구미 시민들한테는 부담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취적 사업을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추석을 굉장히 뜨겁게 달군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 가운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날 10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보수의 전열을 가다듬고 좌파들과의 이념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수가 아닌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로 출마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경북도지사로 출마하셔서 시장님의 생각과 다른 분들과는 전쟁을 할 거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분들은 소위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걱정은 결국 시장님에 대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우리 조부대 아이고 좋은 질문 주시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이죠, 금년이. 탄생 100돌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이 많고 또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요. 또 기념우표 발행하는 문제 또 취소되고 하는데 따른 저희 1인 시위 문제 등등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찬반 논쟁의 그 중심을 제가 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구미시장입니다.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도시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 구미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가면은 그 모차르트 태어나 200주년 음악회도 짤츠부르크 가보면 조그만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모차르트 하나 갖고 앞으로도 수백 년 더 자기들의 관광 자원하고 또 도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 소중한 아마 자원으로 쓸 가능성이 많겠죠. 그건 짤츠부르크가 어릴 때 어떠세요? 그건 인간 평가는 논외입니다. 그런 문제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구미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갖다 기리고 또 헌무하고 또 현양하고 또 금년에 100주년이면 100주년 기리고 100주년 금년에 끝나면 끝나요. 내년에 100주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인 기념재단과 또 우리 도와 통해서 또 우리 범시민 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민들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정어린 시각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다른 우리 국가 원수 대통령 고향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7년 뒤에는 또 100주년이 되고요. 또 보니까 YS 우리 김영삼 우리 전 대통령도 보니까 10년 뒤에 10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념 사업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저는 제가 작년에 우리 탄신제 99주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구미 시민들하고 함께 가서 박수 치고 축하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기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정어린 시각으로 좀 봐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구미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 테마공원은 우리 2009년도에 그때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를 구미에서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이게 이제 태동이 돼서 지금 금년 말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건 한 800여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투자가 준공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관리비는 지금 현재 별도로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상 규모가 7, 80억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래 보질 않습니다.
해서 그 시설을 이제 문화시설로 또 바꾸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으로 경북도하고 그냥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용은 최소화를 할 겁니다. 저희들. 800억 원 정도 들인 건물인데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그 부분은 별도의 저희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입니다. 이게 역사자료관 공식 명칭이 그거고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품이 저희들이 상당수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박물관 시설이나 이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월은 자꾸 흐르고 그래서 우리 역사자료관을 좀 만들자. 이 얘기는 2014년도 3월 3일입니다. 우리 전남 우리 국회의원 또 경북 국회의원 등에서 동서 화합 포럼도 만들고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했죠. 그리고 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도 또 우리 포럼을 가고 등 해서 그때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자료관 200을 들여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기공식을 할 겁니다. 해서 그거는 다 기존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좌파와의 이념 대결이란 이거는 그건 아니죠. 저는 어느 글에 그걸 썼습니다. 우리 자유민주국가가 뭐냐? 거기는 5천만 우리 국민이 5천만 가지의 목소리를 내도 소음이 아니라 화음으로 들릴 수 있는 나라.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고 또 소수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우리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념우표 발간을 갑자기 취소를 하는데 참 거기에 따른 어떤 실망감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내용은 그래 봐주셔도 되지만은 그거는 선언적 의미고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 280만, 300만 우리 경북 도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공히 제가 존중하고 또 다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도정을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해야 될 겁니다. 보충 질문. 브레이킹 뉴스. 연관되는 질문입니다만 일단 저 역시도 이제 남희준 시장님 하면은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내일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어떤 친박 청산이죠. 날짜까지 못을 박았던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친박 청산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견해가 하나고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전제 하에서 이제 여쭤보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모든 정치권을 보면은 선수로 뛸 후보와 심판으로 남아 있어야 될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 혼잡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한국당 역시도 지금 이제 이철우, 이재만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은 심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요 문제 등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친박 출당 문제는 사실은 저는 현재 우리 자치단체장이고 또 정치와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출당 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 윤리위원회라든지 또 최고위원회 또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부장님처럼 그래 보는 시각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 그런 문제. 저는 선수로 뛸 사람이기 때문에 선수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하면은 몸 풀고 달리기 선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달리기 지금 선수 준비하는 선수죠, 저는. 그래서 심판 뭐 그런 말씀을 우리 언론에서 방금 우리 이 부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또 다른 뭐 될 것 같고 그건 언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를 저는 그냥 듣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로서 열심히 현장에 달리기 열심히 할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저 박재일 우리 영남 네. 부국장님. 그 꿈이가 이제 박정 대통령 그 생각가 있고 또 그냥 사는 분인데 시장님이 전에부터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반신 반인 이게 또 계속 유효한지 그런 평가가 그리고 그냥 뭐 대통령 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꿈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박정희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조선시대 태종하고 이제 정도전 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뭐 일대기나 또 박정희 대통령 포함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다 역대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분들의 그 역대 일대기를 이래 유심히 보면요. 우리 한민족이 참 복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평소 그러니까 평화시대 때는 누가 뭐 어떻게 거쳐간 줄 모르잖아요. 그냥 무시덤덤 역사가들도 별 관심도 없고. 근데 고기 때마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옛날 5천년 역사를 쭉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또 구해냈어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의 국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큰 맥락에서 저는 보는 거죠. 했을 경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저는 보느냐. 뭐 61년도 이제 5.16 혁명을 하시고 그렇게 쭉 하는데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뭐 87불, 뭐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개발, 제가 최근에 엊그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참고를 한번 봐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평가를 갖다가 아주 정말 상세히 제가 썼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당시 우리 인적 풀이라든지 또 경제 개발 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뭐 생산의 3도 요소가 토지도 있고 뭐 노동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61년도 대한민국은 뭐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 나라를 갖다가 예를 들면 천불 소득 맞는다, 수출 1억 불 한다, 또 수출 100억 불 한다 그런 과정으로 갈 때 과연 대통령이 누구를 어떻게 데리고 일을 했느냐 이제 불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당시에 아마 군인 출신들 가장 행정, 경영, 관리 쪽으로는 전문가들이 군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군사학교 갔다 와서 뭐 공부 좀 한, 그러고 또 극히 운이 좋아갖고 외국 유학 갔다 온 분들. 그 외에는 뭐 관리 기법이라든지 뭐 또 토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난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없는 자원 좀 더 모아갖고 이걸 갖다가 하나의 엄청난 힘으로 엄축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병철, 정주영 회장 여러분들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합니까? 이병철 회장이 1971년도인가 반도체 산업을 한다고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이 반도체가 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은 뭐 매년 연말에 가서 연휴를 갖다 거기서 보내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뭐 반도체 산업 한다고 다들 좀 다 반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정경 회장은 동전 하나 가고 영국에 가서 돈 빌려와서 울산에 조선소 만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같이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어쨌거나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안내하고 지도하고 비전 제시하고 또 힘을 하나로 응축하고 이런 엄청난 리더십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발휘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그 글에도 썼습니다만 그건 박정희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중동 건설 현장 같죠. 뭐 저 파도 광복 가능성 같죠. 모든 국민들 힘을 합쳐서 된 결과물이 저는 18년 동안에 업적으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단 박정희 대통령 계신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거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너무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 과를 너무 크게 해서 박정희 시대를 폄하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보릿고기 얘기하면은 뭐 아 이건 라면 먹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대요. 미안하지만 보릿고기 때는 라면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면은 63년도인가 라면이 처음 나온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의 평가는 그 당시 어려웠던 그 당시 눈으로 좀 평가를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우영 부국장 질문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조금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그 세계 부부날 맞아서 원래 시장 부부상의 인구 부부상을 받으셨는데 사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비결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농담으로 갑니다. 우리 구미시에 우리 남성들 보고 그 괜히 그 뭐 나이 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막 아이 꼬리 감추라고 뒤에 꼬리 감추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 우리 집사람 지금도 갑니다. 경상 남자하고 결혼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 말린다 하잖아요. 제가 경상 남자니까. 근데 일일이 감추기 힘들면은 막 저 어디 가서 외과 수술로 꼬리를 많이 잘라보라는 농담도 제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정 화합이 뭐 별건 아니죠. 서로의 주장을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래 하면은 저는 뭐 가와 만사성이라는 생각으로 늘 그래 지냅니다. 예,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도지사 지금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구미 출신이시고 그것도 내리 삼선하시고 다시 하셨는데 남 지사님도 구미 삼선을 하시고 다시 출마를 하시는데 구미에서 달먹락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 시장이 계속해서 도지사에 갔을 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김관영 지사님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김관영 지사님 지난 도정을 평가 좀 한번 해주시죠. 또 구미에 사느냐 그거 제가 부인할 수는 없죠. 뭐 그렇다고 이거 경북 도지사 뽑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최소한도 경북에 앞으로 이거 4년의 미래를 또 이끌어갈 사람이죠.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아마 향후 경북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지사를 뽑는데 지역적으로 구미다, 내륙 지방이다, 그래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참 유능한 도지사를 뽑는데 더 방점을 좀 더 주입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옛날에 내무부 근무할 때 울릉도, 봉화, 구미, 포항, 영주, 안동 전부 다 우리는 경북입니다. 경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낙동회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면 이제 낙동회 하면은 다 우리 경북 출신들 모이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경북에 군비로 내려오니까 또 시군이 또 서로 고향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경북은 같은 고향으로 늘 생각을 해온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넓게 좀 예쁘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인물 위주로 봐주십사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관영 지사님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사님은 제가 26년째 지금 제가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91년도 제가 청와대 들어가니까 그때 청와대 계시더라고요. 그때
청와대 안에 우리 구미 출신이 유일하게 지사님하고 제가 둘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뭐 사적으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있고요. 지사님은 아마 전국에 아마 자치단체 뭐 그렇게 역사가 20여 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가장 행복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육선 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북지사 하실 때 뭐 리얼미터나 뭐 각종 여론조사에 또 1등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0여 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높은 우리 도민들의 사랑과 평가, 또 지사님 계실 때 우리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의 어떤 균형 발전 문제, 또 문화 융성, 또 뭐 독도 영유권 확고히 하는 문제, 또 뭐 농업, 또 우리 할매 할배의 날 등등 윤리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를 많이 좀 다뤄왔고, 또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후임 지사가 우리 김 지사님 하셨던 그런 높은 업적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도정 그런 걸 맡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분명히 들었고. 그건 또 그때 가서 뭐 지금 지금 제가 지금 갈 산이 근데 뭐 지사님 그 전번에 이제 대권 그 마치시고 그때 그랬죠. 그때 후임 지사는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대권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뭐 후임 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신 건 저는 알고요. 그 말씀 저는 당연한 말씀이죠. 뭐 경북지사 정도는 뭐 대권에 도전 못할 이유도 없고 그 정도의 뭐 당연히 걸어도 되고 또 능력도 되는 분이 뭐 후임지사 돼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인 그러는데 정치인은 여러분 정치인은 누굽니까? 뭐 일단은 뭐 개념적으로 보면은 어떤 국민들, 시민들, 어떤 유권자들의 표로 당선되는 사람 이게 정치인일 것 같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행정도 하고 일부 정치도 하고요. 지사님 같으면은 정치 부분이 더 크겠죠. 그리고 또 뭐 정치하는 분들도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고 한데 국회의원 분들도 들여다 보면은 뭐 옛날에 공무원 했고 뭐 관료도 했고 다 그래요. 사실은 사업했던 분들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그렇지만은 뭐 제가 100% 현재 관료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 구태에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뭐 지금 뭐 여론조사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저는 공적으로 출마 선언한 적이 없고요. 또 도지사 나온다고 뭐 도민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론조사에 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제가 공적으로 내놓고 한 이후에 저는 또 별도로 한번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선을 전제를 했을 경우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100m 달리기 하면은 달리기 앞에서 몸 풀고 달리기에 열심히 매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경선에 선거에 자신 없는 사람 선거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예. 뉴스민의 전영길 편집위원. 예, 먼저 앞서 했던 질문에 좀 이어서 김관용 지사님을 존경하고 뭐 배울 점도 많다고 하셨지만 그 12년을 살펴보면서 김관용 지사님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도지사를 하면 요거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 한 가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5.16 군사혁명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도 군사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단어 선택을 하신 이유를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세대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발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선상분명하게 나왔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 용어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공용어라면 그걸로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용어를 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지 교과서는 어떻게 씁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는 6.25 사변 그랬는데 요새는 6.25 전쟁이라고 쓰고요. 용어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고려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또 별도의 돈이로. 그래. 그랬습니까? 그래요. 뭐 그거는 뭐 혁명으로 저는 뭐 혁명으로 보죠. 근데 앞에 뭐 군사가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그래 해주시고. 지사님 아쉬웠던 점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별로 안 보이네요. 저는 저 지사님을 제가 부시장으로도 한 2년 7개월 모시고 또 청와대에서도 제가 뭐 같이 계시면서 가까이 제가 쭉 봐왔는데 하여튼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저는 공식 석상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사님 따라가서 좀 어느 정도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 지사님 벌써 저 멀리 멀찌감치 가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 많은 걸 배우고 또 그동안에 옆에서 많은 걸 옆에 봤습니다만 제가 어느 대강 좀 따라갔다 싶은데 벌써 지사님 저 멀리 가 계시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좋은 스승이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또 그 뭐 자신 있다고도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중앙당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방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좀 대폭 확대한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경선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앙당에서는 또 전략 공천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그 발표되기는 분명히 전략공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 공천 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죠. 그건 혁신위원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아마 지금은 좀 이러다가 보고 아마 12월이나 되면 아마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되면은 뭐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야 되겠죠. 다만 아까 이제 질문을 경선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천 방식은 별도의 뭐 아마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경선을 하는 게 좋은지, 경선을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견해는 밝혀주시죠. 저는 뭐 이게 우리 도민의 뜻이라든지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려면은 결선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하는 그 선거도 물론이지만은 공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공당의 당원들이 있고 또 그런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당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은 경선이잖아요. 경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 뭐 많은 도민들이 또 당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또 만약에 이제 경선을 할 때 당원 몇 프로, 일반 뭐 도민 몇 프로 이런 또 방식이 바뀌면은 또 일반 도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 당원들이나 또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선 방식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강숙당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신문의 김주호 기자를 합니다. 같은 그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하시면 기강림 의원이 뭐 출마를 안 하겠다.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 어떻게 만약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해도 출마를 하실 건지 요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는 참 그건 좀안 맞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선수로서 열심히 뛰는 준비만 열심히 하고 뭐 100m 달리기 하면 이제 출발선에 누가 선수가 오느냐 하는 거는 그건 변수가 워낙에 많아서 지금 제 입으로는 뭐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 여러분들 몫이죠. 이제 잘 판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경상북도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원전 정책인데 또 나가서는 에너지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경상북도가 국내 에너지 생산의 어떤 이익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해왔는데 최근 상황으로 보면 그것이 지속이 될지에 대한 걱정도 사실 있고요. 도지사 출마 예상자로서 여쭤보면은 경상북도의 그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방법이 좀 있으신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전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동해안 우리 울진하고 이제 경주 지금 영덕도 이제 이해관계 걸리고요. 사실은 동해안이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게 또 경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저도 이 탈원전 원전 문제 나름대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저희 국민공단하고도 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전 문제, 에너지 정책 문제는 국민 시장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최근에 또 이름을 바꿨더만 보니까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전환입니까? 용어를 또 바꿨더라고요. 어쨌거나 에너지 정책이 변화가 됐을 경우에 저희 구미 시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전기요금이 최대 40%까지 오른다. 누가 이제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25% 40%인데 최대 40%까지 올랐을 경우에 구미공단에 있는 우리 외국 기업들 있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아마 떠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 외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 가고 베트남 가고 했을 때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 가잖아요. 첫째 임금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은 우리가 아마 일본의 58% 정도로 제가 알거든요. 우리 한국이. 요금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로 오고 또 구미는 엄청나게 어떤 싼 공업 용수, 양질의 공업 용수가 있고 전기요금이 싸고요. 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고 등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 독일 이런 기업들이 저희 구미로 오는데 만약 에너지 가격이 40%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이점들이 다 상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구미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 있는데 우리 한국 임금이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부채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경북이 제가 지난 8월 말에 휴가를 받아서 제가 울진에 원자력 본부도 다녀왔고요. 제가 경북 도내를 23개 시군을 제가 다 다녔습니다. 제가 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곳곳을 다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경북에 지금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24개더라고요. 그중에 12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그리고 현재 이제 2기는 계획 중이고, 4기가 계획 중이고, 영덕에. 울진에 있는 2기는 지금 건설 중이에요. 곧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6기가 준비 중이거나 건설 중이에요. 12기는 운영 중이고. 그러니까 6기에 이제 탈원전되면은 존폐가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지역 지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등등 있고, 지역별로는 또 찬반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워낙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뭐 당연히 깊이 들여다봤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구미공단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저는 또 고민을 해보요. 그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장수 본부장님. 예, 그 시장님 장시간 동안 좀 말씀 들어보니까 공통 분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도지사가 되더라도 대구 경북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는 뭐 한번 하고 끝낼 의사가 있는 살신성인의 정신도 가지시고, 또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주자로서 그 심판을 봐야 될 사람들의 참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또 나타내시고, 또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은 지금 선거 전략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지금 그 활용도가 높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근데 지금 아까 그 취소원 문제가 한두 개 질문을 안 했어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우리 지역 의원들이 취소원이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총리한테 질문을 하니까 총리가 안 나서보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나선다면 어떤 부분에 지금 그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고 어떻게 해줬으면은 아까 말씀처럼,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해결할 문제가 못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부에서 나서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 그 시장님 머리에 그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취소는 아까 제가 뭐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 그거는 쾌도 남마식으로 예를 들면 구미시장이 뭐 결정하고 이럴 주제는 아니죠. 그 먼저 양해를 제가 먼저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 상황은 총리실에서, 그거는 뭐 그전부터 그래 해왔습니다만, 총리실에서 지금 얼마 전에 실무자를 갔다 오고요. 대구도 오고 이제 구미도 가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용역을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 용역 과합 지시를 뭘 줬느냐 하는 게 우리 구미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구 주장하는 부분들이고, 이걸 아마 다 모을 거예요. 아마. 해서 아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총리실에서 용역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수장공사가 했습니다. 수장공사. 그럼 수장공사는 사업의 주체거든요. 주체가 용역을 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그 타당성이나 또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흠결이 있는 내용들이고, 2008년도에 아마 대구시가 했을 때 비시 분석에 아마 0.5 얼마가 나와서 부결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그때 KDI가 있습니다. 그때 0.86으로 나와서 또 타당성 없는 거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게. 그런데 14년도는 이제 수장공사를 해서 그렇대고요. 이번에 또 총리실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그 신청 분석을 안 해보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결과도 한번 봐야죠. 네, 오경묵 우리 저 한국경제부장님. 보면 그 대기업들은 많이 떠났지만은 도레이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지 가격이나 그 용수라든가 뭐 이런 그 장점 때문에 온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그 구미의 공단 가동률이나 근로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9만 명 정도로 줄은 것 같고, 가동률도 70% 아래로 확실히 떨어졌는데, 뭐 탄소 그런 산업이라든가 신산업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그 실제로 그 한계 기업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산업 구조 개편도 선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경북에 한 12년간 도지사 재임 시절에 12년간을 보면 뭐 원전이라든가 뭐 사드라든가 이런 뭐 큰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만하게 좀 구미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업도시의 대표적인 저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도기업들이 느끼는 거하고 한계기업들이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의문이 안 풀리는데 시장님께서 한계기업이나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구미가 어떻게 좀 저거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미국은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1일 그때 대한문 앞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 중에 청년 취업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혼술 혼밥이 웬 말입니까? 지금 혼술 혼밥 자랑입니까 지금? 혼술 혼밥이 마치 뭐 사회적 현상의 대세인 것처럼 뭐 보도가 나오고 하는 그 자랑 아니거든요 그거. 그럼 또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 떨어지고 지금 1.24에서 1.17로 떨어졌어요. 40만 떨어졌어요. 39만 떨어지고요. 그게 여파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파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뭐냐? 사실은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면 그걸 강력하게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한데 처방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헬조선, 그런 단어 반대합니다. 혼술 혼밥, 그거 사회 병폐 현상이에요 그거.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대세 현상으로 보면은 그냥 안주를 하겠지만 그러고 왜 젊은이들이 지금 어제 통계 어디서 조사한 데 보니까요. 요새 결혼 뭐 정년기업 35세인가 그런 나와요. 30대입니다 무조건. 우리 때는 25세가 정년기업이에요. 25세.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시대적 변화상으로 저는 보려고 안 합니다. 사실은 병폐 현상을 하나 보는데 그건 뭐냐? 해법이 뭡니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일자리 창출인데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 당연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저 방에도 일자리 창출 현황판도 만들어 놓고 우리 부시장 방에도 다 해놨어요. 근데 정작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크 들이대고 너 어디 취직하고 싶냐? 그러면은 대기업에 가려고 할 겁니다. 본인은 뜻이 있어서 중소기업 가서 내가 일 배우고 또 나도 벤처에서 중소기업 만들고 그런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결혼 정년기에 따른 신랑감을 고를 때는 그 주장이 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큰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기업 위주로. 그러려면은 뭐 중소기업도 물론 우리가 대기업이 있어야지 중소기업도 예를 들면은 뭐 1차 밴드, 2차 밴드에서 같이 어울러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한계기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계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반성장 그리고 많은 뭐 말장난이죠. 그게 동반성장이. 이익이 얼마를 떼주고 하는 거 이거 사실은 대기업 보고 대기업은 국내에서만 대기업입니까? 나가면은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도 해외 무대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돋보는 차원에서 저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저희들 보수 이념하고도 또 맞고 해서 제가 일맥상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저는 대기업 우선으로 했을 때 같이 협력하고 하는 이 한계 기업들이 같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물론 중소기업 우대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보면은 중소기업 물론 많아요. 그렇지만은 독자적인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전부 다 대기업의 뭐 하청 또 1차, 2차 밴드 함께 가는 구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구미공단은 우리 도래 첨단 소재를 비롯한 그 탄소 섬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구미공단, 우리 5공단에 300만 평이 지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신소재, 4차 산업혁명에 쌀이라고 말하는 탄소 섬유로 인한 많은 연관산업, 예를 들면 항공기, 자동차, 자전거, 그러고 뭐 건축 자재, 요새 뭐 드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습니다. 그 메타비스타 그 백종원 박사, 또 구미시, 또 AR텍, 뭐 ZH 뭐 뭔가 그 4개 기업이 MOU를 했습니다. 백종원 박사는 세계적인 액화수소 그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구미에 사자가 그 MOU를 함으로 해서 액화수소 가스는 차세대 에너지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찾아보면 뭐 백종원 박사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에 한 달 전에 또 MOU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가.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구미에 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뭐 근로자 수가 준다고 그러지만 그건 경기 현상에 일종 현상으로 봐주시고 지금 구미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 수출 액수도 34%가 늘었고요. 저는 뭐 좋은 신호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고 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 170명 정도가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청 앞에서도 상당 기간 그 농성을 벌이면서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좀 외면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노동부에서 최근에 저는 고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아사히글라스에서는 고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작 구미시의 삶의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은이들이 해고로 거리에 내몰리는 현상에서 과연 구미 시민들이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이게 IMF 이후에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각 회사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섹터화를 해서 이래 누구 그 외부 기업들한테 이래 할당을 준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그래 한 것 같고요. 그럼 구미적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들어가 보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사히글라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메인 회사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별도의 어떤 상법상 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 노사폭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뭐 해고가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었었고 뭐 저희 시에서도 많이 왔고 뭐 그건 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리고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뭐 물론 이 문제도 그래 포함되겠지만은 하여튼 구미 전체적인 노사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은 뭐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 보충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프로필 보니까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혹시 저 조지타운대를 그 공공정책 하셨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지타운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가 글로벌 인맥의 창구인데 아직도 그 외국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되죠? 어떻습니까? 저 클린턴 대통령이 그 조지타운대 나왔습니다. 유능한 사람 조지타운 대학교 많이 나왔습니다. 67이거든요. 67.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사보가 학보죠. 학보에 그 보면은
그건 호야입니다. HOYA가 이제 호랑이 하는 호약하는 게 자기들 그 학교 네임인데 보면은 그 클린턴 대통령 나올 때마다 보면 발로 해갖고요. SFS 67 요래 되어 있거든요. School of Foreign Service입니다. 외교학부 출신 67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입학연도로 학번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징병제로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연도로 해서 67년 졸업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래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저는 96년도 갔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우리 조지타운대 출신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하고 어디 여기요? 치리하고 우리 여기 기준으로 치리하고 있고 미국은 졸업연도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위죠. 졸업연도니까. 졸업으로 따지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들하고도 친하고 아주 글로벌 인맥을 갖고 있는 우리 남유진 구미 시장님을 모시고 동시통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시통역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제가 가리면 합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 같은데 제가 이제 외국 미국도 그렇고요. 가보니까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시에 간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의전할 때 보통 보면 이래 앉고 상대방은 앞에 이래 앉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뭐 가보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바로 옆으로 저를 앉힙니다. 옆으로. 그리고 앞에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걸 바로 옆으로 저를 앉혀요. 그러면 좋은 점, 사람의 관계를 어깨도 치고 무릎도 치고 서로 네, 맞습니다. 찔러가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통역이 없으니까 아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아주 정말 좀 친밀감이 강한데 독일 사람들도 친밀감이 있을 때는 서로의 피부 접촉을 많이 하더라고요. 만지고 굉장히 그 친밀감 느껴집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옆에 있으면 귓속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예, 남윤 시장님 우리 장시간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변태석 우리 아시아포럼 이사장님의 마무리 질문 및 말씀을 듣고 오늘 남윤진 구미시장님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또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30년, 50년 후에 미래 후손들을 어떻게 먹을거리를 준비할 건가.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겠지만 복지 하다가 지금 후손들한테 엄청난 짐을 지워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안 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잘 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석 우리 이사장님 또 마무리 말씀, 격려의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마무리 말씀인데 만약 질문으로 따지거나 또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답변을 한 것 중에 뭐 그밖에 못했느냐 이런 또 구지점으로도 제가 들리는 이유는 미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위정자들이나 앞으로 리더의 위치에 갈 사람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태종, 뭐 정도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이 정도전은 저는 우리 한국 우리 역사상 경세가로서는 넘버원으로 저는 봅니다. 경세가. 그리고 태종은 그 당대에 본인이 모든 참 어렵고 힘든 걸 다 자기가 다 떠안고 세종 시대를 활약의 문을 연 단초를 연 분이 태종이잖아요. 그 제가 이 12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거는 내 손으로 다 끝낸다는 주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장장, 뭐 매립장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후임한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건방지게. 그래서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미래 후손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남겨주느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년 취업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방법이 어디에 있고 구멍이 어디 있으면 우리가 뭐를 건드려야 무슨 효과가 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의 대기업의 앞으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취업이 되고 결혼하고 또 애 낳고 하면은 출생률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커져가는 축소지향적인 게 아니고 확대 위주의 그런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위정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로 저는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에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마음속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연구하고 또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우리 경상북도 대한민국 물려주는 데 저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